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이죠.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자, 오늘 2주의 책은 요즘 아이들 문해력, 사고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 많이 하시죠? 문해력, 사고력은 물론이고 신앙력까지 한 번에 쑥쑥 키워주는 책입니다. 신앙도 쑥쑥, 문해력도 쑥쑥 자라는 지혜 보따리 철학책, 나의 작은 철학사전. 이 책을 품고 얼마 만에 오셨나요? 오랜만에 오신 북셰프 생활성서사 김병수 루제로님과 함께합니다. 빼꼼 똑똑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날이 이렇게 더워졌네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김병예수라고 설명을 하고 그게 마지막인가요? 라고 농담식으로 했는데 네. 더우시겠어요. 여름인데 긴 머리라서 어떠십니까? 네, 하필 또 오늘 제가 머리끈을 두고 와서 지금 네, 막 이렇게 손으로 들었다가 놨다가 하면서 하고 관리는 어떻게 있는데요. 하십니까? 여름에 그 헤어 관리? 헤어 관리요. 예, 이게 막 곱슬곱슬해지고 습도 높으면은 주로 일할 때나 예. 이렇게 밖에 이동할 때는 틀어 올리고 있습니다. 사과머리를 만드는군요. 네,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일이가 되어서요. 예, 예. 네, 궁금하시죠, 여러분? 안 보이셔서. 오, 네. 너무 궁금합니다. 역시 가톨릭 신자답게 우리 신앙 선조들의 머리까지 따라한다. 아, 그렇게 되나요? 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 병수 씨가 궁금하신 분은 그 긴 머리 사진을 저희가 썸네일에 박아놓을 테니까 실시간 너튜브 들어주시면서 오늘도 100원 드는 네.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책 제목을 그냥 시원하게 먼저 공개를 했어요. 네, 네. 예, 그리고 이 나의 작은 철학 사전을 선물로 드리니까 어린이를 키우고 계시는 이주의 책 가족들이라면 신청해 주시고 뭐 눈높이에 맞게 좀 쉽게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도 신청하시면 네, 네. 되겠고요. 성함 주소 붙여서 오늘 방송 중에 계속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어린이 책입니다. 나의 작은 철학 사전. 네. 글이 꽤 돼요. 그렇죠? 소개해 주시죠. 네, 어린이 책이긴 한데요. 저학년 친구들은 조금 어렵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어쩌면 중학교 한 1, 2학년까지도 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네. 그래요. 이게 독일에서 나온? 네, 독일 원서를 번역한 책인데 예, 예. 번역을 허찬욱 신부님이 해주셨어요. 음, 독일에서 공부하셨는데요.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종교철학으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음, 대구 가톨릭 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예, 지금은 예. 또 본당에서 사목하고 계신 음. 네, 허찬욱 도미니코 신부님께서 번역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 제 손에 있는데 네, 뭐 제목 크기 약간 시리즈 같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억이 나셔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제 네. 손에 있는 표지에 학생 같은 표정이 제 표정이다. 뭔데? 이게 라는 표정이죠. 보긴 했는데라는 생각과 그리고 피곤해 보입니다. 눈주위가 이렇게 까만지죠. 지금 밤새 동안 철학을 하느라고 지금. 이게 제 모습이에요. 피곤한데 이거 본 것 같은 책인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전 잘 모르겠네요. 네, 예. 그 나의 작은 철학 사전이잖아요. 오늘 예. 가져온 책이요. 음, 이 책의 짝꿍이었던 책이 음. 한 2년 전에 먼저 나왔거든요. 예, 예. 그 책은 나의 작은 가톨릭 백과사전이라는 책이에요. 빨간 아. 책인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작은 가톨릭 백과사전. 네네. 맞아요. 그때 그거 네네. 받아가지고 저도 저희 아이랑 같이 드렸었죠. 읽겠다고 한 다음에 네. 어디 있더라? 읽고 어디다 두신 거잖아요, 그죠? 예, 잠깐. 네, 잠깐. 좀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때 김희중 대주교님이 그 책은 좀 더 나중에 나온 책이고. 역시 또 네. 오늘 왔다 갔다 하네요. 사과드립니다. 네, 그 전에 나왔던 책인데 이렇게 어렴풋이라도 기억을 그래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 책은 이름이 가톨릭 백과사전인 만큼 뭐 성경이라든지 뭐 전례, 교회, 뭐 교리, 기도, 성사, 뭐 우리 가톨릭 신앙의 전반에 대해서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이드, 뭐 우리 아이 첫 교리책 뭐 이런 느낌의 책이었다면 예. 이번에는 나의 작은 철학사전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이 반갑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맞죠. 그리고 이 시대의 철학은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다들 돈을 쫓으니까
경제학을 하고 뭐 벌써부터 뭐 아이 이름으로 해외 주식을 만들고 그리고 그게 맞아요. 너무 네. 뭐 당연한 것처럼 설이나 추석에 용돈으로 주기도 하고 음. 그럴 때 이런 철학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게 네, 맞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이거 음. 아이들이 꼭 읽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철학만 하면 약간의 딱딱함은 지울 수는 없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쵸. 네. 이 철학이란 단어 자체가 조금 딱딱한 인상을 주기도 하는데 음, 특히나 우리 어른들한테도 아까 오프닝 멘트도 제가 살짝 들었는데 어른들한테도 어려운 걸 아이들한테 굳이 이걸 가르쳐야 할까? 아이들이 꼭 이걸 알 필요가 있을까? 알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런저런 설명을 제가 쭉 책을 소개하면서 하겠지만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럼요. 철학이라는 게 얼마나 재밌는 건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표지에 나의 작은 철학 사전이라고 써 있는데 그 밑에 네. 동그랗게 돼 있고 네, 거기에 네, 네. 삶에라고 시작하는 그 부제가 있거든요. 네. 직접 소개해 주시죠. 삶의 중요한 질문 19가지 음. 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철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그 힌트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질문이란 건 인간한테는 참 많은 본능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GD도 육아를 하시니까 잘 아실 텐데 우리 안셀모도 말을 배우고 나서부터 막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던가요? 그렇죠. 이번에 여행 갔다 왔을 때 가족 사이에 유행어가 생겼어요. 무엇입니까? 어디? 어디? 다음은 어디인가? 지금 아니. 보이는 게 어디? 지금 보이는 게 그러니까 어디? 코끼리다 어디? 기린이야 어디? 소방차야 어디? 그래서 어디? 여행 갔다 와서도 네. 집에 다 왔어 어디? 어디? 이게 계속. 근데 이게 원래 뭐야? 그쵸. 거기서 시작하죠. 라고 보통. 생각하는 네. 그런 질문인 건데 뭐 이런저런 질문들 네. 많이 합니다. 뭐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음.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거는 왜 이래? 저거는 왜 이래?로 바뀌잖아요. 그 왜부터도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왜? 네.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가끔 그런 질문을 들으면 나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나 무언가를 볼 때 저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생각하면 이거 참 철학적인 질문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좀 더 아이들이 뭐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해서 지나서 성당에 나가게 되고 세례도 받고 하느님을 알게 되면 하느님은 어디 계세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뭐 주변에 친척 어르신 뭐 할아버지 할머니랄지 아니면 이웃에 누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또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죽음보다는 일단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가 더 궁금하죠. 그렇죠. 아이는. 그게 더 먼저겠군요. 네, 어디서 왔을까요라는 걸 먼저 궁금해하니까 성교육을 하게 되는 게 있고. 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른스러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힘들다 그러면 그냥 힘들다만 하거든요. 네. 왜 힘들까라는 왜라는 글자가 잘 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읽으면 좋고 뭐 사고력이 좀 갖춰진 다음에 읽으면 더 방향을 잡아줄 만한 책인 거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힘들다가 아니라 왜 힘들까? 네. 그래서 내가 힘든 이유를 찾다 보니 신앙을 알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이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네. 그 하느님은 어디 계신 것일까?라는 그런 왜로 이어지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중요하고 큰 질문들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게 비단 아이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예. 뭐 일하다가 너무 힘들다, 뭐 번아웃 온다. 번아웃이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되게 일상적이고 심지어 유행처럼 사용되는 현상도 있었다고 저는 봤는데 예. 그럴 때도 나 지금 힘들어. 왜를 찾아내야 결국에는 극복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중요한 질문들을 나도 모르게 어린 시절부터 누구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본능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을 더 확장하고 또 나름대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또 어느 정도는 그게 올곧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또 아주 중요할 텐데요. 이런 질문과 답변을 얼마나 많이 또 깊게 또 바르게 해보느냐가 이 아이가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 나의 작은 철학 사전이 그런 역할을 해 준다는 거니까 여러분은 네. 많이 신청해 주시고 미리 찾아보면서 이 시간을 즐겨 주시면 좋겠고 네. 이 책 읽으면 아이들이 좀 변화가 있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있죠. 아이들을 철학자로 만들어주는 책이죠. 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은 아까 철학은 곧 질문이라는 얘기 우리 했었잖아요. 이 책이 어떤 질문을 다루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루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아마 자연스럽게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같이 가보시죠. 네. 먼저 어떤 질문을 책에서 던지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이건 책의 차례를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쭉 살펴보면 우선 처음에는 올바른 질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는 이 질문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쏟아지는데 뭐 먼저 자아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뭐 이를테면 나는 누구인가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적혀 있는 이런 질문들이죠. 네, 그래요. 네. 그 다음에는 뭐 세상은 어디에 왔을까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네. 생명이란 무엇인가요? 왜 인간은 죽어야 할까요? 이런 창조, 생명, 죽음 이런 질문도 눈에 띄네요. 네. 그리고 책의 후반부로 가면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던지는 질문들로 이어지는데요.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요? 법은 왜 존재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뒤에 이어집니다. 예, 주제가 다양하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네. 예. 철학사전이라고 하면 좀 뜬구름 잡는 얘기, 추상적인 이야기가 막 잔뜩 어렵게 적혀 있을 거라는 선입견을 좀 갖기가 쉬운데 막상 들여다보면 여기서 다루는 주제들은 다른 게 아니고 다 우리 사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사는 이야기. 네. 뭐 철학이라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누군지 알고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내 이웃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 사회,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가 어떤 곳인지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요. 얼른 이 본격적으로 책에 들어가 보고 싶은데 네. 음악을 한 곡 듣고 오늘 만나는 나의 작은 철학 사전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곡 어떤 곡일까요? 네, 나의 작은 철학사전, 이 책이 나와 우리 또 세상과 하느님을 알아가는 책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하느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고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가사에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하는 말이 나오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같이 듣겠습니다. 아유, 좋아요. 네. 김시연 아네스의 목소리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들었습니다. 김시연 아네스의 목소리였고요. 자, 오늘 2주의 책은 책 한 권으로 키우는 우리 아이의 깊은 생각과 깊은 신앙, 나의 작은 철학 사전입니다. 생활성서사의 김병수 루체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 앞에서는 책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살펴봤잖아요. 이제 그 질문에 책이 답을 해주는 내용들을 살펴봐야겠죠? 네. 이 나의 작은 철학사전이 어떻게 답해주는가 그 말하기 방식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한 가지 주제를 다룰 때 뭐 어떤 철학가의 철학 사상, 뭐 이론 이런 것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아주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의 학문, 여러 가지 분야를 동원을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더 쉽겠네요. 네. 아까 차례에서 나는 누구인가요라는 꼭지를 봤었는데 그게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네. 머리 긴 사람. 예, 좀 덥네요 여기도 지금. 머리를 묶어야 하는 사람. 뭘까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짧은 질문이잖아요. 7글자밖에 안 되는 질문인데 이게 얼마나 많이 확장이 되는지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예. 우선 내가 나라는 걸 아는 자의식에 대해서 먼저 알려줍니다. 이게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좀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인데 자의식? 네. 예, 어떻게 설명하나요? 책에서는 아주 어린 아이들은 나는 놀고 싶어 아니면 나는 뭘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예. 어린 아이들은 나 아니고 뭐 병수는 놀고 싶어, 아. 지연이는 배고파 이런 어. 식으로 3인칭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조금 더 크고 나이가 들면 그제서야 나, 너를 알게 된다. 그게 바로 자의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다라고 책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렇군요. 나를 3인칭으로 내 이름을 말한다. 네, 그렇게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나다. 접근하기도 하는군요. 저 사람은 또 다른 나다라는 거를 잘 모를 때는 그런 때는?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아이들. 상대방을 인지하면서 나를 조금 더 알게 되는 그런 과정들도 네. 자의식이 생기는 네.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라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은 네.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나라는 자의식이 생겼잖아요. 그 상태에서 내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방 이제 그 생각이 말이 안 되는 모순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뭐 내가 세상에 없다. 그러면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건 누구지? 나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호호. 네. 이게 깊이 다뤄진 이론이 바로 데카르트의 인식론. 그게 뭐였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그 명제로 표현이 되는 데카르트의 사상으로 이어지는데 그것까지도 살짝 짚어줍니다. 책에서. 네. 지금 이런 생각들 신기하죠. 이거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러한 거랍니다. 라고까지 쭉 이렇게. 예. 아직 38, 9개월 아기를 키우기 때문에 네. 내가 세상에 없어진다면 네. 슬퍼. 그렇죠. 그냥 감정으로 저는 가는데 네. 여기서 내가 세상에 없는데 내가 생각을 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까지 논리적으로 가는 데는 네. 저도 좀 성장이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당연히 네. 그렇겠네요. 예.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냥 슬프지. 내가 없다고? 내가 없어진다고?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떡하지? 라고 나 아이스크림 먹고 생각하죠. 싶은데 수박 아이스크림 맛있는데 이런 생각만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네. 나는 누구인가요부터 데카르트까지 왔습니다. 네. 예, 이어주시죠. 네, 여기서 더 확장을 하는데요. 그 다음엔 뇌로 가요.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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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초등 고학년 정도 되면 뇌가 생각하는 기관이라는 건 당연히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사실 이건 뭐 의문이라기보다는 한 번쯤 해보게 되는 망상이라든지 아니면 영화에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들인데요. 사실은 뇌가 나의 본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누군가 한 명 정도는 아마 해봤을 수도 있어요. 이 책을 읽는 친구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 뇌가 진짜 나고 이 내 몸과 이 다른 것들은 다 그냥 꼭조각시처럼 거기에 그냥 매달려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지 물어보거나 아니면 해보자라고
네, 제안을 하는 거죠. 죄송한데 본인은 안 해보신 것 같은데요. 그런 저요? 생각을. 예. 저는 영화에서 사실 많이 봤어요. 그렇죠. 저도 이런 생각까지는 많이 안 갔던 것 같고. 근데 그건 있어요. 네, 이제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 패드로 네, 영상 보여주잖아요. TV까지 해서 네, 네, 오래 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딱 요거 영상 하나만 보는 거야. 100개. 안 돼. 2개. 그러면 뭐 7개. 뭐 이렇게 해서 결국 한 서너 개까지 줄은 다음에 협상 그래도 더 기술이 보고 싶다고 있네요. 하면 네. 그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뇌가 멈춰. 저는 그래서 아이한테 너무 선행학습을 지금 세게 하고 있다. 뇌가 뭔지는 알려나. 뭐 이런 네. 생각도 하게 되는데 네. 그 뇌가 더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 젊은 사람의 뇌를 이식을 해서 그런 영화들 많죠. 뭐 영생을 네. 더 산다든지 하는 그런 아니면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젊은 몸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뇌를 뭐 이식을 한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좀 예, 네. 예, 예. 그런 생각 그래서 그런 이 생각과 그런 집단에서 나가야 된다고 get out, get out, get out. 예, 막 외치는 그 영화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상상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는 뇌가 전부 아니야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고 보거든요. 아, 그건 그렇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자아라는 개념인데요. 이것도 추상적이죠. 자의식처럼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아란 무엇인가를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지를 제가 책에서 직접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철학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저희 얘기도 깊이 들어가는데 네. 저는 자꾸 수면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내려오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저도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음악도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나의 작은 철학 사전의 일부를 김병수 루체로님이 읽어주실게요.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몸과 관련이 있어요. 심지어 생각도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한 사람의 몸 안에서 모든 세포가 죽고 새로 생기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된다는 걸 알아냈어요. 한 사람의 몸이 벽돌로 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몸을 구성하는 몇몇 벽돌이 망가져서 교체를 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몇 년이 지나 모든 벽돌이 교체된다면 처음에 있던 벽돌은 한 장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할머니의 어릴 적 몸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몸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할머니는 소녀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걸까요?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할머니는 소녀 시절의 사진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게 내가 학교에 처음 갔을 때의 사진이야. 이제 할머니의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고 피부에 주름도 생겼어요. 할머니의 지금 모습은 과거의 모습과 매우 다르지만 그래도 둘 다 같은 사람이라고 할머니는 확신해요. 만약 나의 자아가 수시로 변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게 돼요. 친구도 나를 믿을 수 없을 테고요. 친구와 함께 놀기로 약속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면 친구가 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기일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인가요? 우리는 자라면서 좋든 나쁘든 경험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배워요. 그러한 성장 과정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는 변하지 않아요. 자아가 바뀐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헷갈려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나의 작은 철학 사전 중에 일부를 김병수 루체로님이 읽어주셨고 자아라는 그 개념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우리 몸의 세포가 죽고 새로 세포가 생긴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네, 그렇죠. 야, 이게 철학과 과학의 콜라보가 이런 식으로 네. 된다니. 지금 막 뇌과학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예, 그리고 좋은 설명입니다. 예. 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 하나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까 자의식 얘기했죠. 음. 또 데카르트 얘기했고 뇌과학까지 지금 나온 건데 예. 그리고 마지막엔 자아가 무엇인가까지 도착했는데 진짜 무슨 어디 가려고 버스 탔다가 지하철 탔다가 뭐 기차 탔다가 막 뛰어갔다가 하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분야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나의 작은 잡학사전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나도 조금은 이거 거의 백과사전 느낌인데요. 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음. 네, 그게 바로 이 책의 나의 작은 철학사전의 자랑 중에 하나죠. 그러네요. 자랑거리가 많죠, 사실. 네.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부모님이라면 특히나 신앙 안에서 살아가시는 부모님이라면 우리 아이를 똑똑하기만 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훌륭한 인격을 지닌 사회인으로 또 단단한 신앙을 가진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바라실 텐데요. 근데 이 네. 얘기는 조금 어려운 말이고 뭐 훌륭한 인격, 뭐 단단한 신앙 이런 거를 쉽게 얘기하면 건강함. 그러니까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길. 네, 마음도 생각도 건강하게. 건강한 아이로 자라길 바라죠. 그리고 그 중심에 주님이 있길. 네, 그렇죠. 그 정도라고 아이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이 책이 그것들에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우리 아이가 하느님 안에서 건강한 아이로 자라는데 말이죠. 철학적인 질문이라는 건 곧 우리 하느님,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근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고 그 끝에는 하느님께서 계시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 아이는 자연스럽게 하느님에 대해서 스스로 궁금해하는 아이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가 끝에 가면은 항상 하느님께 가서 닿기 때문에 그러면 하느님이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그냥 성당에 같이 나가서 기도하고 너무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만들어주는 책이고요. 예. 또 이 책에서는 사회 정의와 관련된 주제들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옳은 것이냐인 거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 같이 건강하게 사냐의 문제라고 네,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걸 거고요. 네, 예. 우리 사회에 관한 이야기죠 다. 예. 지금 아직도 이곳저곳에서 전쟁 있죠. 계속되고 있고요. 네. 또 양극화 문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요. 예. 노동 문제. 아이들도 일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직도 특히 제3세계라든지 맞습니다. 저개발국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런 것들도 함께 책에서는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면만 바라보게 한다고 해서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책의 번역자이신 허찬욱 신부님이 그 옹기니의 말에 그런 말을 쓰셨는데요. 아이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면을 다 보여주면서도 그걸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사회에 나가려면 멀었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이런 문제들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자라면 분명히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건강함에 자연스러움까지 더하면 좋겠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당할 수 있게 네. 설명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라는 노력들 네. 어른들의 몫인 건데 그 몫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책, 이 책을 읽으면 몰랐던 걸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선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잘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겠네요. 뭐 이 정도 정리가 되겠군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요. 벌써 뭐 꽤 오래된 얘기인데 아이들 교육에서 문해력 너무너무 중요한 키워드로 계속 이거는 뭐 지금 몇 년째 어른도 똑같아요. 어른도 요즘은. 똑같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도 서점에 가면은 뭐 아이들 문해력 향상에 좋은 책, 뭐 심지어는 뭐 2030을 위한 문해력 뭐 이런 것도 쭉 나오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지디도 그렇고 우리는 이 책과 글과 어쩔 수 없이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사실 세상에는 글을 읽을 필요가 없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해력이 그렇게까지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래요. 네. 영상이 더 네, 요즘은 그렇죠. 자연스럽게 친하게 여겨지고 워낙 만나게 많고요. 되니까. 또. 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면 그냥 들으면 되지. 그렇죠.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뭐 네. 교육 과정으로 보면 뭐 예체능. 네, 그렇죠. 근데 뭐, 예체능도 공부를 잘하긴 해야 돼요. 그것도 그래요 또. 예, 그쵸? 그냥 뭐 운동 선수도 사실 음. 뭐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하지만 또 아니죠. 이론이 정말 중요한 그럼요. 사람의 최근에 몸을 박찬호 다루는 거기 선수가 때문에. 책까지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요. 뭐 그런 그래서 것들. 그런데 뭐 여하튼 아이들이 문해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냥 글을 잘 읽기 위해서가 아니란 얘기를 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문해력이라는 게 곧 사고력이랑도 연결되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또 그것도 올바르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은 이 책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또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에 들어있는 어떤 다각적인 시선들 또 올곧은 신앙인의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 사고력 또 아까 우리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대로 또 논리력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표현하고 싶은 방향대로 체계 있게 표현하게 되는 능력까지도 아이들에게 길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아이를 훌륭한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네, 건강하게, 건강한 예, 건강한 신앙인으로 또 청소년으로 학생으로. 네. 왜냐면 제 아이가 나 학생이야. 이제 벌써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예, 아기가 아니라 형님이야. 이제는 형님이 아니라 학생이야로 가더라고요. 학생까지 갔군요. 네. 아. 뭐 다음 달쯤 학생이 아니라 어른이야 이러려나 모르겠어요. 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예.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잘하고 있는 네. 아이가 더 건강하게 잘 자라게 네. 도울 수 있는 책입니다. 나의 작은 철학사전 오늘 만나봤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추천곡 들으면서 우리 루체로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쉽네요. 가려고 하니까. 네, 벌써 여름입니다. 저도 땀 뻘뻘 흘리면서 여기 왔고요. 곧 우리 아이들 여름방학도 다가오죠. 좋은 곳으로 가족들과 함께 피서 또 휴가 떠나는 것도 좋지만 특별히 이번 여름방학은 아이들과 함께 책도 읽고 이야기도 더 많이 나누면서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무더위가 벌써 시작이 되어버렸는데 더위 조심하시고요. 저는 물러가면서 여름은 사랑에 빠지는 계절, 네, 사라강의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함께 듣고 가보겠습니다. 예. 말을 못한 게 있는데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이 책이. 그 얘기도 했어야 되는데 예. 잊어버릴 뻔했어요. 그리고 글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십시오. 네, 정말요. 예, 캐리어에 넣을 수 있어요. 아니면 아이 가방에 하나 정도 넣을 수 있으니까 네. 가져가서 그냥 색칠 공부하세요. 네, 또 얇아요 책이. 네. 두껍지도 않고 금방 읽을 수 있고 금방 볼수 그러다가 이 있는 글이 책이니까. 눈에 들어오면 읽으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뭐 네. 어른이 먼저 읽고 이 내용을 아이에게 얘기해줘도 되고요. 너무 좋죠. 그냥 이 책 갖고 놀면 될 것 같아요. 네. 굳이 막 읽겠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더 그러니까요. 접근이 어려우니까. 예.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 책과 함께 놀고 싶은 분 있다면 네. 모이십시오. 나의 작은 철학사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과 주소 붙여서 놀러와 주시고 우리 김병수 루체로님의 신청곡 사라강의 Summer's for Falling in Love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e could drive along an ocean reflecting the sun, or make a bed of green atop a wide open scene. Under a canvas of blue, I would draw ever nearer to you, to feel the dew on your skin. That is how it would begin. For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We could stay out late until the sun sets past 8, and the cotton candy haze mirrors the warmth of your gaze. Raise your glass to mine, and as we drink, we would lock eyes, so we could disregard the thought of ever having to part. For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both know to be fleeting, like the last breath of a sunset right before the day is dead. But maybe the heat of today could keep even winter away. So I'll remember your laugh, 'cause nothing ever changes the fact that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Da-dun-da-dun-day.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